자, 오늘은 4대 문명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강. 3강. 무슨 문명? 인도 문명하고 무슨 문명? 중국 문명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저번 시간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공부했잖아.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인도 문명부터 공부할게요.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은 제가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당연히 인더스강. 자, 4대 문명의 공통점, 큰 강 유형 맞잖아요. 자, 누가 만들었죠? 인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다 드라비다족. 처음 생소할 겁니다. 자, 드라비다. 인이라고도 하고 족이라고도 하죠. 이게 원래 인도 문명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도 문명의 원주민. 오케이? 자, 인도 문명, 지금은 인도 좀 못 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이 인도 문명이 만들어낸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꼭 알아야 돼요. 이름 어렵지만 하라파하고 뭐다? 쪼다. 모헨 조다로죠. 조다로. 자,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거 없는 동네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앙에 뭐도 있었다? 목욕탕. 자, 목욕탕이 많은 문명이 선지 문명입니다. 그만큼 위생을 갖다가 관리했다는 거고, 지금도 우리 촌에 가면, 시골 가면 도로 없는 데 많잖아요. 심지어 5천 년 전에 도로까지 있었다는 거. 뭐 주택은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던 문명이 바로 인도 문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치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나 교과서에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라크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당연히 이집트 쪽에 있고요. 지금 인도 어딘지 알잖아요, 지도 보면. 거기가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고, 중국이 중국 문명이잖아요. 위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세계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 문명하고 가까이 근접한 문명이 있어요. 무슨 문명입니까? 바로 왼쪽에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도 문명이 여기 있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잖아. 바다를 통해서 인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무역을 했다는 거. 그래서 서로 뭐 했다는 거? WIN, 윈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역도 인도가 발달했고, 자, 그 무역의 상대자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겠죠. 중간에 바다, 인도양이 있잖아요. 바다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자,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무상이죠. 항상 존재하는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서쪽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야, 아리아인. 아리아인. 어떤 냄새가 나요? 아주 강하고, 아주 유목민족이고, 아주 말을 타고, 또 뭘 사용했습니까?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리아인들은요. 자, 그러면 인더스 문명의 드라비다족은 뭘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문명의 조건 중에 청동기가 포함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뭘로 막을까요? 청동기로 막겠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식입니다. 청동지의 무기하고 철지의 무기하고 부딪히면 누가 부서집니까? 청동지의 무기가 부서져요. 그럼 무조건 철기를 가진 민족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드라비다족을 멸망시키고 인도로 들어간 종족이 바로 아리아인들입니다. 알겠죠? 아리아인들은 말을 타는 무슨 민족이었다? 유목민족이었고 철기를 갖고 있었으니까 매우 싸움을 잘했을 것이다. 그래서 드라비다족 원주민을 물리치고 인도에 진출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자, 인더스강뿐만 아니라 저기 동쪽에 있는 무슨 강? 겐지스강.
겐지스강까지 점령해서 아리아인들이 신성시하는 강이 바로 겐지스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 놀러 가다 보면요. 겐지스강에서 모욕도 하고 뭐예요? 거기서 뭡니까? 죽은 사람 화장도 하고 별의별 다 하잖아. 금을 신성하다고 먹고. 자, 좀 불편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겐지스강이 아리아인들에게 매우 신성한 강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점령했다는 것까지 공부했고 겐지스강까지 진출해서 겐지스강을 신성시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어마무시한 게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아리아인들은요 누굴 지배해야 됩니까? 그렇죠.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을 지배하려면 효과적인 무슨 제도가 있어야 돼? 신분 제도가 있어야겠죠. 자, 효과적으로 지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카스트 제도를 만든 종족이 바로 아리아인이었다. 그럼 카스트 제도는 몇 신분으로 나눕니까? 4신분으로 나누겠죠.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워야 돼요. 가장 잘 나가는 여러분 같은 사람 누구야? 그렇죠. 그게 바로 1신분 브라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뭘까요? 크샤, 드리아. 그 다음에 자,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처음부터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바이샤. 그 다음 뭐예요? 나 같은 수드라. 수드라죠, 수드라. 자, 그럼 얘네들이 뭘 하는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별로, 신한테 별로 의존하지 않잖아요. 근데 4천년, 5천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을 대리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이 잘 나갈까? 왕이 잘 나갈까? 그렇죠. 왕보다 잘 나가는 게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일신분인 브라만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을 브라만이라고 한다. 그럼 크샤트리아는 누굴까요? 왕족이잖아. 왕족보다 더 높은 게 제사장입니다. 금방 얘기했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왕족보다 조금 못 나가지만 잘 사는 사람들. 귀족이죠. 얘네들은 주로 뭐 합니까? 과거에는요, 지가 직접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무기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담당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전쟁, 군사 이런 걸 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치하는 건 기본이겠죠. 지금도 왕이 정치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샤는 뭐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야? 평민들이죠. 평민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농사를 짓는 농민. 또 뭐 있어요? 장사하는 상인. 이걸 평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바이샤는 주로 어떤 작업에 종사한다? 그렇죠.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뭐였다? 말씀 잘하셨어요. 평민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그럼 수두라는 뭡니까? 가장 최고의 뭐예요? 하층민이겠죠, 하층민. 다른 말은 뭐예요? 천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폐쇄적이고, 수드라가 IQ 200이라도 바이샤 죽어도 안 되고, 바이샤가 뭡니까? 집에 돈이 100만 원 있더라도 크샤트리아 안 됩니다. 아주 신분의 수직 이동이 막힌 아주 막혔다. 막혔다를 뭐라 그래? 폐쇄적 신분제가 바로 뭡니까? 바로 카스트 제도다. 그러면 이 브라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뭡니까?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있겠죠. 그 종교가 그 유명한 무슨 교입니까?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브라만교는 뭐예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다신교. 신이 아주 많습니다. 다신교고 이 브라만교에 뭡니까? 브라만교를 주재하고 제사 지내고
브라만교 종교를 갖다가 집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브라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신의 뭡니까? 신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브라만교가 탄생했다는 거. 그렇게 이타적인 종교는 아니겠죠. 그럼 브라만교에도 경전이 있겠죠. 왜요?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잖아. 뭔데? 바이블. 이슬람교의 경전 뭡니까? 쿠란. 불교의 경전 뭡니까? 불경, 팔만대장경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만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다라는 경전이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만 알면 인도 문명에 대해서는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무슨 문명으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우리하고 좀 가까운 나라죠. 중국 문명입니다. 자, 중국 문명은 어떤 나라가 중국 문명의 스타트일까요? 자, 중국 문명은 하, 은, 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라는 아직까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전설 속의 나라고 중국 문명, 즉 황허 문명을 최초의 선두주자는 은나라, 은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상나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역사도 수학처럼 과학이나 수학처럼 증거나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야지만 역사로 취급된다는 거. 그래서 역사도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이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모든 과목 다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문명은 당연히 금강유역이겠죠. 저번에 너무 많이 했잖아. 황허강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 최초의 나라는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자, 그럼 상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상나라에도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왕이 있었겠죠.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처럼 중국 문명도 무슨 정치다? 신권 정치였다. 신의 권한을 가진 정치였다. 그 증거 얘기해 줄게요. 자, 과거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신의 권한을 갖고 신을 중시했던 게 과거 왕조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모두 합니까?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죠.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 알아놓자. 왕이 제사하고 정치를 함께 하잖아. 왕은 한 명인데 함께 하잖아. 그럼 신권 정치는 다른 말로 제정 뭐라고 한다? 일치라고 한다.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자, 됐죠? 자, 재정 일치 사회였다. 그러면 그 재정 일치 사회였다는 말이 나오면 왕의 권한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제사가 중요합니다. 이 제사 때문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유물이 있어요. 원래 상나라도요. 신화 속의 나라였었어요.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슨 문자가 발견됐어? 와, 중요합니다. 갑골 문자가 1900년대 초에 발견됨으로써 상나라를 역사 시대에 편입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갑골 문자입니다. 점은 왜 칩니까? 그렇죠. 뭐 통계 자료도 없고 과학 기술도 안 되니까 점을 쳐가지고 이번 달 23일 날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낫겠습니까? 모든 걸 점으로 뭡니까? 주술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갑골이었습니다. 갑골이 뭡니까? 갑이 뭐예요? 갑이 거북이, 배딱지 알잖아. 거북이 본 적 있죠? 배 있잖아, 배. 골은 뭐예요? 골 빠개지겠다. 뼈골자 아닙니까? 이 당시에 좀 굵은 뼈가 뭐가 있습니까? 소뼈가 있겠죠. 자, 소뼈와 거북이
배껍질에다가 배딱지에다가 흠집을 내고 자 칼로 흠집을 딱 낸 다음에 자 그 흠집이 길게 늘어나면 오늘은 좋은 징조다. 전쟁 나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흠집이 작게 나오면 아니야 오늘은 불길해 전쟁하지 마. 얘는 내일 죽을 것이야. 뭐 이런 불길한 징조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갑골 지금의 한문하고 비슷하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 생겼잖아. 막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발전해서 갑골 문자가 발전해서 지금의 뭐가 됐다? 한자가 됐다. 한문이 됐다. 한문 싫어하는 사람들은 갑골 문자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골 문자는 뭐의 기원일까? 한자의 기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갑골 문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뭐 에피소드나 뭡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면 이 상나라 사람들이 자, 지금 공부할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서쪽으로부터 침략해온 무슨 나라? 주나라. 주나라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씩씩하게 잘 싸우겠죠. 멸망하잖아.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유의민이 되겠죠.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생계가 불안할 거 아니야. 농사지을 땅 주나라 사람들한테 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장사밖에 없겠죠. 장사.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상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장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상나라 사람들. 뭐라고 한다? 상인. 이 상인이란 말이 상나라에서 나왔다는 거 꼭 좀 발견해 주시고 이 갑골 문자가 발견한 곳이 뭐예요? 상을 은이라고도 하잖아요. 은허. 은나라의 폐허에서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은어 유적지에서 갑골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 꼭 알아놔. 자, 그러면 주나라 나왔네요. 자, 주나라는 자 뭡니까?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는 황허강 유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토가 작았잖아. 그런데 황하강도 점령하고 강남, 장창강 이남까지 점령해서 주나라가 자 어디를 멸망시켰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주나라야. 자 그러면 황하강뿐만 아니라 장창강 이남까지 먹었으니까 상나라 때부터 영토가 뭡니까? 이빠이 죄송합니다. 이빠이 넓어졌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영토가 작았을 때는 왕이 직접 다 뭡니까? 상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왜? 황허강 근처니까. 이제는 장창강 밑에까지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영토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효율적으로 다스려야겠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주나라의 뭡니까? 시그니처. 대표 주자 뭡니까? 그게 그 유명한 무슨 죄입니까? 봉건제입니다. 주나라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봉건제야. 자, 봉건제의 목적 다시 한번 반복. 자, 넓어진 영토를 뭐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야? 분담하면 되잖아. 분담하면. 왕은 어디만 다스려? 수도하고 수도 근처만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지방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무나 보낼 순 없잖아요. 자 누굽니까? 왕의 형제 뭐예요? 왕족이나 또 뭐예요? 주나라를 만들 때 뭐예요? 아주 혁혁한 공을 쌓은 공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방을 맡긴다. 그러면 하나의 주나라를 나누었잖아. 나누었죠. 그럼 나누다를 갖다가 뭐라 그래? 나눌 분자. 우리 나누어서 일하는 걸 뭐라 그래? 분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자 봉건제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지방을 나눈다. 지방 뭐가 된다? 분권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서양에서도 중세시대 때 봉건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봉건제 누굴 보냅니까? 제후를 보내잖아. 그럼 왕의 친척입니까? 왕의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피가 안 섞였어요. 하지만 주나라의 봉건제는 왕의 형제들이나 친족들을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의 봉건제는 서양과 비교해서 피가 섞였다. 피를 뭐라 그래? 혈이라고 하잖아. 혈연적 봉건제였다는 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놓읍시다. 주나라 하는 김에. 주나라는 자,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서쪽에서 무슨 민족입니까? 유목민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뭐 자신들의 경쟁자였겠죠. 유목민족이 주나라로 쳐들어와. 이때 주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요. 호경이었습니다. 자, 이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호경 버려야 될까 안 버려야 될까? 마음 아프지만 버려야겠죠. 그래서 주나라가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양으로 수도를 옮긴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1등급 받으려면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유목민족의 침략으로 수도를 호경에서 러양으로 옮겼다. 그러면 호경에 있을 때 주나라가 잘 나가는 주나라야, 러양에 있을 때 잘 나가는 주나라야. 당연히 호경에 있을 때 잘 나가다가 쫓겨서 러양 간 거잖아. 그래서 호경에 잘 나갔을 때의 주를 갖다가 호경이 주나라 동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동주라고 한다. 이거 10번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만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양은 주나라의 서쪽에 있었어. 그래서 이걸 주나라의 서쪽의 주시대라고 해가지고 서주시대라고 합니다. 자, 금방 공부했죠? 동주 때는 상태가 좋은 주나라였는데 서주 때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서주에 왕족이나 공신이 파견된 봉건제였잖아. 이 봉건제후들이 왕 무시하고 이 왕 허수아비로 만들고 영토 쟁탈전 하겠네요. 머리 아파 머리 안 아파? 머리 아프죠. 그럼 러양 시대 즉 서주 시대 때는 매우 주나라가 혼란기였다. 왕은 허수아비고 뭐예요? 제후로 지방에 보내진 그 제후국들끼리 치열한 영토 전쟁을 하잖아.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무슨 시기?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서주 시대 이퀄 뭐예요?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하자면 나중에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다? 그 유명한 진시황이다.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 되면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주 중요한 봉건제를 꼭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나라 하면 무조건 봉건제, 상나라 하면 무조건 각골 문자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 4대 문명은 다 끝났어요. 이제 4대 문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매우 중요했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페니키아라는 나라였다. 꼭 좀 알아두세요. 페니키아는 지금 어디쯤이냐면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 북부지요. 그 아프리카 북부 그 옆쪽에 흐르는 유명한 바다가 뭡니까? 지중해잖아, 지중해.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흐르는 바다, 지중해. 아주 얕은 바다죠. 이 페니키아는 어디서 나라를 만들었다? 지중해 동부입니다. 대륙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예요. 자, 지중해는 자, 뭐 하기가 좋은 동네야. 무역하기가 좋은 동네죠.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은 아주 무역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요. 자, 뭘 독점했다? 지중해 무역을 뭐 했다?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페니키아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뭐가 있을까요? 식민 도시가 있겠네. 여러분, 일본도 잘 나갈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1910년에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페니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식민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식민도시 하나만 알면 돼요. 카르타고만 알면 됩니다. 왜 제가 카르타고 그 많은 식민도시 중에서 카르타고만 써줬을까요? 이 카르타고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 하니발 장군이에요. 하니발 장군을 내가 왜 써주냐면 나중에 로마 때 배우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이 카르타고의 하니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로마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만든 사람이 하니발이었고, 그 하니발이 나라가 카르타고였고, 카르타고는 페니카의 식민 도시였다는 거,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써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고, 페니키아의 두 번째. 여러분 영어 싫어하는 사람들 페니키아 조심하세요. 페니키아에서 만든 게 뭘까요? 표음문자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표음문자. 이 표음문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음문자는 뭐의 기원이다? 알파벳의 뭐가 된다? 기원이 된다. 그래서 이 표문자를 통해서 영어가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싫어하는 학생들 페니키아 문제 나오면 꼭 맞추셔서 페니키아한테 꼭 복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울 거 뭡니까? 헤브라이. 자, 헤브라이. 헤브라이가 어디쯤 붙어 있는 왕국이냐 하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팔레스타인 알죠? 저 중동 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에서 성장한 나라가 헤브라이 왕국입니다. 자, 헤브라이 왕국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윗, 솔로몬 알잖아요. 그 사람들 뭐 믿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유대교입니다. 자, 유대교는 여러 신을 브라만교처럼 다신교를 믿을까? 아니면 신 하나만 믿을까? 하나만 믿습니다. 자, 유대교는 유일신, 오로지 유, 하나, 일. 오로지 하나만 믿는 종교, 무슨 교? 유일신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 신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오로지 이분만 믿는 게 유대교입니다. 헤브라이 왕국이 지금의 어느 나라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99%가 유대교 믿는단 말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유대교는 어떤 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종교인데요. 뭐예요? 크자로 시작하는 거. 크리스트교. 또 뭐 있습니까? 이자로 시작하는 거.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얘네들은 왜 맨날 싸움박질할까요? 왜 맨날 전쟁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트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슬람교를 만든 무하마드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교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 얘도 믿어. 믿긴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 안 하고 무하마드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뿌리는 같지만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인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4대 문명 다 끝났고 나머지 페니키아, 헤브라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 배운 거 열심히 복습하고 예습해서 자, 이번 중간고사에 좋은 결실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